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쇼 라즈니 씨가 전하는 삶의 연금술이라는 부제가 붙은 틈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쇼 라즈니 씨가 지었고요. 나 해목 옮김입니다. 펴는 곳은 도서출판 큰나무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26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글은요. 안정된 것은 없다 라는 제목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정이란 없다. 삶은 불안정하다. 그것을 지탱해주는 토대가 없기 때문이다. 안정을 지나치게 갈구함으로써 그대는 어려움에 처한다. 안정을 추구할수록 그대는 더욱 불안정해진다. 불안정이 삶의 근본 이치인 까닭이다. 그대가 안정을 추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나무가 푸른 것이 순리이듯 삶 역시 불안정한 것이 순리이다. 나무가 하얗기를 바란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문제의 원인은 푸를 수밖에 없는 나무에게 하얘지라고 요구하는 그대에게 있다. 삶은 불안하고 사랑 또한 불안하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 바로 삶과 사랑이다. 삶이 안정적인 순간은 오로지 그대가 죽을 때뿐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확실해진다. 바위 아래에는 단단한 땅이 있다. 하지만 꽃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꽃은 작은 미풍에도 쓰러지고 꽃잎이 떨어진다. 꽃이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다. 삶은 하나의 기적이다. 그대 역시 단순한 기적이다. 그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더 많지 않은가? 이렇듯 그대가 삶의 불안정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할 때 성숙이 그대를 찾아올 것이다. 다음 글은 심오한 무지는 그대를 평안하게 한다. 내가 말하는 무지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의 무식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무지는 대단히 근본적이고 현존적이며 긍정적인 의미의 무지이다. 모든 지식은 불필요하다. 소위 지식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지식은 우리에게 알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대는 항상 곁에 있는 배우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대는 자녀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누군가가 물이 뭐죠? 하고 물으면 그대는 H2O라고 대답한다. 그대는 단순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물이 무엇인지 H나 O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이름만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H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대는 수소라고 대답한다. 그런 식으로 그대는 차례대로 분자, 원자, 전자의 이름만 나열하면서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할 뿐이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절대적인 무지만이 남는다. 처음에는 물이 무엇인지 몰랐고 이제는 전자가 무엇인지 모른다. 결국 우리는 그 어떤 지식도 얻지 못했다. 그저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구분하는 게임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무지는
너무나 심오하고 궁극적인 것이어서 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대가 무지함을 이해하게 되면 어느 순간 무지 그 자체에 대해 평안해질 것이다. 무지한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기 때문에 무지가 아름다움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알아야 할 것도 없어진다. 무지는 광대하고 거대한 궁극 상태이다. 다음 글은요. 느긋한 마음으로 혼돈을 즐겨라 입니다. 삶은 불안정하다. 이것은 삶이 자유롭다는 의미이다. 삶이 안정적이라 함은 곧 그대가 그 속에 구석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거기에 자유가 없다는 의미이다. 내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대의 불안이 사라질 수는 있으나 자유로울 수는 없다. 미리 정해져 있는 일들을 완수해야 하는 로봇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내일이 아름다운 것은 내일이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대가 내일도 살아있을지 아니면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듯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하나의 도전이고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안정을 추구하지 말라. 안정을 추구하면 그대는 항상 불안한 상태로 지낼 것이다. 불안정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니다. 비록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진리이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일에 대해 걱정하는가? 만일 그대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어제 잘 살았다면 내일도 역시 잘 살아갈 터이다.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흘러라. 느긋한 마음으로 혼돈을 즐겨라.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되는 법이다. 그대가 변화를 받아들이면 매 순간 그대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이 찾아올 것이다. 그대는 매 순간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삶이 난장판인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리하면 그대는 더욱 혼란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며 그것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혼돈 상태이다. 만일 그대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삶은 그대에게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삶은 결코 그대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는다. 삶은 일과 사람들의 간섭, 속임수로 뒤죽박죽이다. 삶은 그대가 설계한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이 항상 그 자리에 놓여 있는 방이 아니다. 삶은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나는 지금까지 진정으로 혼란스러운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하지만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나는 혼란스럽다. 고정관념이 많을수록 혼란도 많아진다. 혼란스럽고 싶지 않다면 고정관념을 버려라. 혼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혼란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다. 다음은 미소에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입니다. 그대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단지 고개만 돌려도 저절로 죽기 마련이다. 돌보지 않는 화초가 저절로 말라 죽듯이. 그러니 위선과 가식을 마주하게 되면
그저 시선을 돌려버리기만 하면 된다. 미소를 지으려다 불현듯 그것이 가식임을 깨달으면 즉시 멈추어라. 웃음을 머금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입가의 긴장을 풀고 상대에게 사과하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야말로 참된 미소이다. 미소가 우러나오지 않는데도 애써 미소 지으려 하지 말라. 이것 말고 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미소가 나오고 싶으면 저절로 나올 것이고 나오고 싶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미소를 강요할 수는 없다. 나는 지금 그대에게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행동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지 않은지 스스로를 항상 감시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사장이라는 이유로 부득이 미소 지어야 한다면 그 미소가 가식임을 의식하고 사장이 속을 만큼 확실히 미소 지어라. 단 그대가 자신의 미소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대가 짓는 미소가 거짓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가 미소에 속을 수 있다. 뿌듯한 마음으로 잘했다고 자찬하겠지만 정작 그대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이란 복잡 다단하고 세상에는 그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가식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는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핵심인지를 의식하라. 다음은요. 삶은 끝없이 긴 여행이다. 삶에는 목표가 없다. 바로 그 때문에 삶이 아름다운 것이다. 만일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있다면 삶이 그토록 아름답지는 못할 것이다. 언젠가 그대는 그 목표를 성취하는 날에 이를 것이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 삶이 지루해질 것이다. 그때부터는 똑같은 일이 끝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시간들만 있게 된다. 따라서 삶은 이런 단조로움이 싫어 그대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부여한다. 그대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순간 삶은 또 다른 목표를 던진다. 그리하여 그대는 다가갈수록 계속해서 뒤로 달아나 버리는 수평선처럼 결코 잡을 수 없는 목표를 쫓아가게 된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이러한 삶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의 모든 긴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긴장이란 목표를 갈망하고 어딘가를 향해 달려나가고자 할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계속해서 목표를 쫓아 허둥대고 삶은 출발과 도착을 쉬지 않고 반복한다. 이렇듯 삶은 닿아야 하는 최종 귀착지가 없고 따라서 완성될 수가 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삶의 완벽함이다. 역동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삶은 정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흐른다. 일단 그대가 이러한 삶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대는 삶의 여정을 즐길 수가 있다. 그대의 걸음걸음이 삶을 살아가는 목표일 뿐 또 다른 목표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이해력이 일단 그대의 가장 깊은 핵까지 뿌리내리게 되면 그것이 그대를 편안하게 해준다. 당도해야 할 곳이 없으니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일도 없을 것이다. 네, 다음 글은 균형 있게 일하라 입니다. 가장 균형 있는 삶은 세상 속에서 일하되 그 일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일하고 난 다음에는 일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려라.
그대가 하는 일이 삶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흔히 의사들은 24시간 하루 종일 의사가 되어버린다. 그는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일에 대해서만 말한다. 심지어 그는 먹을 때도 의사이며 사랑할 때도 의사이다. 이것이야말로 광기이다. 그는 일에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광기를 버리기 위해서 현실로부터 달아난다. 이제 그들은 24시간 구도자가 되어 또다시 매달리고 집착하는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내가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그대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구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데 있다. 물론 그런 삶은 더 많은 도전과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힘들다. 차라리 24시간 의사로 혹은 24시간 구도자로 있는 편이 훨씬 더 쉽다. 두 가지를 다 하기란 힘들다. 상반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성장한다. 혼란과 모순이 충돌하는 가운데 그대는 통합된 인간으로 탄생한다. 나의 제안은 대여섯 시간만 그대의 일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일, 잠을 자고 음악을 듣고 시를 쓰고 명상을 하고 사랑을 하고 산책을 하는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지나치게 약삭빠른 사람은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못한다. 매사에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여 삶을 놓쳐버린다. 이제 마지막 글입니다. 그대 안에도 광대한 하늘이 있다. 마음은 계속해서 움츠려든다. 그대가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은 점점 졸아들고 비참해진다. 노인들이 고집스럽고 추해지는 것은 우연만은 아니다. 대개의 노인들은 항상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린다. 삶을 살아오는 동안 가슴 없이 마음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본디 확장하는 법은 모르고 움츠러드는 법만 안다. 따라서 그대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대의 마음은 점점 수축한다. 무지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보다 마음이 더 크다. 무지한 사람은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유식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으로 가득하여 공간이 없다. 하지만 내면을 뜻하는 가슴은 마음과 반대이다. 바깥 세계에 경계선이 없는 무한한 하늘이 있듯이 내면의 세계에도 광대한 하늘이 있다. 외부와 내면은 서로 상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의 세계가 무한하면 내면의 세계도 무한할 수밖에 없다. 외부의 세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면에도 외부의 세계와 똑같은 크기의 하늘이 있다. 명상은 머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머리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 명상이 머리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명상을 흉내낸 것일 뿐이다. 참된 명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참된 명상은 언제나 가슴에서 일어난다. 그러니 명심하라. 참된 깨달음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